이번에는 작업 환경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프리미어 프로 CS5를 통해서 편집을 하기에 앞서, 물론 편집 중에서도 상관이 없지만 작업 환경을 미리 설정을 해놓는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미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또한 지금의 작업 환경을 설정하는 본 강좌를 통해서 프리미어 프로 CS5의 작업 환경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본다면 아마도 여러분이 편집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업 환경을 설정하는 방법 한번 살펴봅니다. 작업 환경을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 에딧 메뉴로 가고요. 그럼 맨 아래 프레퍼런스를 선택을 하니까 아주 다양한 작업 환경 설정 메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주요 항목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너럴을 선택을 해주고요. 제너럴 항목에서는 요 세 가지 옵션이 중요하겠군요. 비디오 트랜지션 디폴트 듀레이션, 그리고 오디오 트랜지션 디폴트 듀레이션, 스틸 이미지 디폴트 듀레이션. 먼저 비디오 트랜지션 디폴트 듀레이션은 장면 전환 효과인 트랜지션을 클립과 클립, 즉 장면과 장면 사이에 적용을 했을 때 사용이 되는 기본 길이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 30프레임, 즉 1초로 사용이 되지만 이보다 짧거나 혹은 길게 사용하고자 한다면 원하는 시간을 입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기본 시간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길이로 사용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디오 트랜지션 디폴트 듀레이션은 오디오 클립과 클립 사이에 적용이 되는 트랜지션을 적용을 했을 때 사용이 되는 기본 길이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역시 기본적으로 1초에 해당되는 길이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스틸 이미지 디폴트 듀레이션이 있는데요. 우리가 프리미어를 통해서 비디오, 즉 동영상 클립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지 이미지 또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정지 이미지를 사용을 했을 때 사용이 되는 기본 길이를 지금의 옵션에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150프레임으로 되어 있군요. 150프레임은 5초에 해당이 됩니다. 이 옵션은 파일 블로기에 관한 강좌에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어퍼런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어퍼런스에서는 프리미어 작업창의 밝기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브라이트니스의 값을 조절을 해서 어둡게 하거나 혹은 밝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둡게 해놓고 작업을 한다면 작업 화면이 보다 밝게 나오기 때문에 화면을 집중을 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겠죠. 디폴트를 선택을 하면 초기 값으로 되더라고요. 작업자 취향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분 취향에 맞게 설정을 하십시오. 이번에는 오디오 항목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디오 항목은 특별히 설정할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오디오 하드웨어 항목에서는 여러분이 사용하고자 하는 오디오 장치, 즉 사운드 카드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의 사운드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설정할 일은 없겠고요. 만약 하나 이상의 사운드 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용하고자 하는 사운드 카드, 즉 오디오 장치를 설정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디오 아웃풋 매핑은 스피커에서 들리는 좌우 스피커에서 들리는 소리를 서로 교환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특별히 설정할 필요가 없겠고요. 오토세이브는 작업하는 중간에 자동으로 저장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죠. 저 또한 본 강좌를 작업을 하다가 렉이 걸려서 다시 녹음을 했어야 했는데요. 이렇듯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은 렉이 걸려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프리미어를 통해서 동영상 편집을 하다 보면 보다 이러한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물론 프리미어 프로 CS5가 윈도우 7 64비트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되었기 때문에 작업 도중에 렉이 걸리는 확률은 낮아졌지만 그래도 많은 양의 작업을 하다 보면은 렉이 걸려서 처음부터 다시 작업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작업 도중에 저장을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겠죠.
자, 이럴 때 오토 세이브 기능을 사용을 한다면 이전에 작업했던 어느 정도의 그 내용은 되살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것입니다. 역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토매티컬 세이브 에브리는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간격을 분 단위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20분 단위로 저장이 되게끔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원하는 간격으로 설정을 해 주십시오. 너무 간격이 빠르다면 저장이 되는, 세이브되는 시간 또한 작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작업 흐름이 조금 깨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지나치게 간격을 늘려놓는다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적절한 간격으로 설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이것저것 생각하기 싫다라고 한다면 기본값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되겠죠.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맥시멈 프로젝트 버전이 있는데요. 오토 세이브를 통해서 저장을 했을 때 저장이 되는 프로젝트의 개수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개의 프로젝트가 저장이 되는데요. 20분 간격으로 5개의 프로젝트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저장된 프로젝트를 20분 간격으로 실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령 20분 단위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5개의 프로젝트가 완전히 저장이 되는 시간은 1시간 40분이 되겠죠. 1시간 40분이 경과된 후에 저장이 되는 프로젝트는 최초로 저장이 됐던 프로젝트를 덮어 씌우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20분 단위로 저장이 되는데 저장이 되는 프로젝트의 개수는 총 5개가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 저장이 되는 프로젝트의 개수를 늘리거나 줄여주고자 한다면 원하는 개수로 설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번엔 캡처는 캡처 강좌에서 자세히 설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디바이스 컨트롤 또한 그냥 넘어갑니다. 자, 라벨 컬러가 있는데요. 라벨 컬러는 사용되는 클립의 색상이나 특정 기능의 색상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라벨 컬러에서는 사용하고자 하는 컬러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라벨 디폴트는 사용되는 클립이나 기능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가령 현재 빈의 컬러는 오렌지로 되어 있는데요. 오렌지가 아닌 다른 색상으로 바꿔주고자 한다면 원하는 색상, 즉 라벨 컬러에서 지정된 색상을 선택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시퀀스의 색상은 그레이로 되어 있군요. 자, 그레이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가령 비디오의 색상을 다른 색으로 바꿔주고자 한다면 원하는 색상으로 선택을 해주면 선택된 색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미디어 항목으로 이동을 해봅니다. 자, 미디어 항목을 보면 미디어 캐시 파일이 있군요. 자, 미디어 캐시 파일은 우리가 작업을 위해서 불러오는 파일이나 작업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엔터키를 눌렀을 때 렌더를 통해서 저장되는 그런 파일들을 말하는데요. 자, 이렇게 저장된 파일들은 우리가 프리미어 프로 CS5를 통해서 보다 원활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만약 미디어 캐시 파일이 생성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새로운 파일을 열어서 작업을 했을 때처럼 작업을 할 때마다 항상 렌더링을 한다거나 새로운 파일을 불러왔을 때 또한 렌더링을 거쳐서 작업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듯 미디어 캐시 파일은 원활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그런 파일인데요. 그 파일이 저장될 경로를 브라우저를 통해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Save Media Cache File Next Original When Possible를 체크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현재 프로젝트가 저장이 되어 있는 그 경로에 미디어 캐시 파일도 저장이 됩니다. 자, 아래쪽에 미디어 캐시 데이터베이스 또한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저장이 될 경로를 브라우저를 통해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삭제를 하고자 한다면 클린 버튼을 눌러서 삭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작업이 완전히 끝나기도 전에 클린 버튼을 통해서 삭제를 해놓는다면
해당 클립의 정보값을 다시 얻기 위해서 렌더링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작업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삭제를 하지 마십시오. 자, 이번에는 메모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메모리는 사용되는 메모리에 관한 메모리의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프리미어 프로 CS5부터는 윈도우 7 64비트에서만 설치가 되기 때문에 기존 버전과는 다르게 램을 아주 풍족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사용을 했던 윈도우 XP 32비트에서는 램을 아무리 장착을 해도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는 램의 용량은 3기가였습니다. 그런데 윈도우 7 64비트에서는 장착된 램을 모두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장착된 램을 모두 프로그램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자, 램을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작업량도 무리 없이 소화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메모리를 통해서 사용되는 메모리의 양을 분배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위에 램 리서브 포 오더 어플리케이션의 수치를 통해서 램의 분할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수치를 직접 드래그해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직접 입력을 해서 설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죠? 현재 2.5기가로 설정을 했는데요. 2.5기가로 설정을 하니까 프리미어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램의 양은 1.5기가로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만약 우리가 프리미어 하나만을 열어놓고 작업을 했을 때는 위쪽에 어플리케이션 메모리를 굳이 많이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줄여놓고 프리미어에서 사용되는 램을 보다 증가를 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반대로 프리미어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열어놓고 작업을 한다면 프리미어에서 많은 램을 사용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가장 적절하게 램을 분배를 해서 사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현재는 프리미어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메모리는 조금 줄여놓고 작업을 합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는 4기가의 램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총 4기가의 램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보다 원활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램을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십시오. 계속해서 옵티마이즈 렌더링 포가 있는데요. 렌더링 할 때 사용이 되는 모드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렌더링 할 때 메모리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메모리를 선택을 하면 되겠고요. 기본 방식 그대로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 퍼포먼스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퍼포먼스를 사용한다면 렌더링 속도가 메모리보다는 다소 느리지만 많은 양의 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메모리를 통해서 렌더링을 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겠죠. 물론 짧은 작업이었을 경우에는 메모리, 즉 램을 통해서 렌더링 한다면 보다 빠른 속도로 렌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메모리를 이용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퍼포먼스를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자, 플레이어 세팅은 특별히 설정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타이틀러는 타이틀 패널에 글자 형식을 설정을 할 때 사용이 됩니다. 자, 이 부분 역시 특별히 손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트림은 트림 패널에서 세부 편집을 할 때 그 편집이 되는 간격을 미리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트림 패널에 관한 강좌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지금까지 작업 환경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프리미어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도 지금의 환경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미리 배워 놓는다면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작업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강좌에서 살펴본 기능만이라도 기억을 하셨다가 실제 작업을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을 해 보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프리미어 프로 CS5를 통해서 편집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작업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